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주입니다. 정말 까불친다 그죠? 아니 요즘 제가 달리기에 푹 빠져 있잖아요. 이거 지금 새해 첫 영상인데 달리기 관련 영상이라니 제가 왜 이러는 걸까요? 아무튼 제가 얼마 전에 하와이 마라톤을 다녀오기도 했고 인스타 스토리에 맨날 달리기 얘기만 올리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러닝 Q&A 그리고 러닝 추천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원래는 진짜 2분도 못 뛰던 완전 체력 거지 인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1시간도 넘게 10km를 안 쉬고 달릴 수 있게 된 사람으로서 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저는 이제 막 달리기에 재미를 붙인 초보 러너일 뿐 전문가는 아니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달리기를 시작한 계기에 대한 질문부터 대답을 할까 봐요. 그러면 저의 달리기 역사에 대해서도 같이 답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달리기는커녕 그냥 운동을 너무너무 진짜 개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어느 정도로 운동을 싫어했었냐면 어느 날은 무슨 바람이 들어서 나 운동 좀 시작해볼까? 하고 이제 PT 체험을 한번 나갔다가 그 숨이 너무 찬 그 느낌이 그렇게 싫었는지 PT 선생이 나를 싫어하나 봐. 눈빛도 되게 별로였어. 역시 나는 운동할 몸은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체험만 1회 끝내고 안 나가기도 했죠. 운동이 뭐야, 나가는 것도 그냥 걷는 것도 너무 싫어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삶을 한 10년 가까이 살았더니 살이 서서히 찌고 이제 10kg 정도가 쪄버렸어.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결국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됐죠. 그때 다이어트 거의 초반 한 일주일쯤 됐었나? 그때 볼 일이 있어서 경수랑 그 부산 해운대 한 호텔에 묵게 됐는데 살도 빼야 되고 해운대 보니까 달리는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해운대나 한번 뛰어볼까 해서 경수랑 같이 해운대 이제 운동원 챙겨서 달리기를 하러 나갔어요. 근데 웬걸 제가 2분 뛰고 더 이상 달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목에서 막 피맛도 나고 너무 힘들어. 근데 남편은 별로 안 힘들대. 주변에 달리는 사람들을 봐도 하나도 안 힘들어 보여. 이거 뭔가 잘못됐다.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못 뛰지? 약간 나한테 열이 받더라고. 그렇게 몇 번 시도는 했지만 한 5분 깔짝대다가 다시 호텔로 돌아왔다. 뭔가 나한테 실망스럽기도 하고 좀 나도 잘 달리고 싶어가지고 서울 돌아와서 PT쌤한테 물어봤어요. 저도 달리기 해보고 싶은데 2분만 뛰어도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그럼 2분을 뛰고 1분을 다시 걸으면서 숨을 돌리고 다시 2분 뛰고 이거를 10번 반복해보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보는데도 숨이 너무 찼어. 그래도 PT쌤이 시키는 대로 연습은 다 해봤어요. 그 이후에는 뛰는 2분을 3분으로 늘려보고 5분으로 늘려보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연속으로 달릴 수 있는 분수를 늘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달리기가 제가 주로 하던 운동은 아니었어요. 주로 이제 저는 근력 운동, 웨이트를 했었고 유산소 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은 이제 뭐 등산, 러닝머신, 유산소 홈트, 푸사오 이런 거 중에 땡기는 걸 했었던지라 그 중에서 달리기를 선택하는 날은 그렇게 많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달리고 나면은 무릎도 아프고 정강이 앞쪽 근육이 땡겨가지고 나는 달리기는 안 맞는 것 같아. 확실히 다리에 무리가 오는 것 같아. 이 생각에 달리기를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았고 뭐 날씨 좋을 때 그럴 때 기분 좋을 때 밖에서 그냥 가끔 뛰고 그랬었어요. 아무튼 달리기에 입문은 2021년 다이어트 할 때였고 다행히 제가 이제 그때 다이어트를 하면서 운동에 재미도 붙이고 운동을 좋아하게 돼가지고 다이어트 끝난 이후에도 운동은 주기적으로 했어요. 그래도 달리기를 그렇게 자주 하진 않았지. 뭐 많아야 일주일에 한 번이고 거의 한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떴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23년 11월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뉴발란스 10km 레이스에 도전을 해보게 됐어요. 뭐 많이 뛰어봐야 5km에서 6km 정도를 뛰어봤었거든요. 뭔가 10km를 완주하는 거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나름 도전이었고 대회 브랜딩도 되게 힙해가지고 뭔가 참여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한 건데 첫 10km 쉽지 않더라고요. 뛰다가 걷다가 걷디걷디를 반복해가지고 10km를 이제 겨우 완주했는데 그때 1시간 17분 정도 기록했어요. 그게 대단히 좋은 기록은 아니어서 그냥 내가 10km를 완주했군, 신기하군 뭐 이 정도로 마무리. 그 후에도 달리기에 뭐 딱히 관심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또 1년 후에 2024년 10월 바로 몇 달 전인데요. 송도 마라톤 10km에 참여를 했다가 그때 처음으로 10km를 안 쉬고 뛰는 경험을 한 거예요. 물론 그 1년 사이에 제가 또 운동을 계속 하고는 있었죠. 그래서 심폐가 조금 좋아진 것 같아. 심지어 기록도 1시간 17분에서 1시간 4분으로 훅 단축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자신감도 생기면서 기록 단축도 해보고 싶다는 욕심도 생기고 달리기가 이제 재밌어지기 시작한 거야. 물론 그때 제가 달리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게 10월, 이제 4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쪼렙이거든요. 이제 막 자세도 배우고 심박 줄이는 법도 알아가고 하면서 랩업하는 재미로 열심히 재밌게 달리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많았던 질문은 나도 달리기를 해보고 싶은데
한 번도 안 뛰어봐서 첫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진짜 저 너무 공감해요. 저도 한 번도 안 뛰어본 상태에서 냅다 뛰어봤다가 좌절만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힘든 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달리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다시는 안 뛰게 된단 말이야. 그러지 마시고 저처럼 일단 처음에는 오기부터 심어봐. 나도 저 다른 달리미들처럼 진짜 겁나 잘 달릴 거야.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으신 다음에 저처럼 2분 뛰고 1분 걷고를 10번 반복해보세요. 누구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해도 벌써 30분 달리기 한 거거든요. 이거를 딱 하고 나면은 첫 달리기에 성공해서 너무 뿌듯할 거예요. 이거를 주 2회든 3회든 꾸준히 반복을 해보세요. 속도는 너무 빠르지 않게 그냥 조깅 속도로만. 사실 운동 진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뭐 조깅으로 천천히 뛰어라 해도 너무 힘들거든요. 꼭 천천히 뛰시고 그렇게 2분 뛰, 1분 걷 계속 뛰다 보면은 2분보다는 좀 더 뛸 수 있겠는데 하는 때가 오거든요. 그렇게 3분 뛰, 2분 걷으로 늘려서 이대로 또 유지를 해보시고 그 다음은 5분 뛰, 2분 걷 이렇게 또 늘려서 유지를 해보시고 저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렸더니 이제 15분 뛰고 3분 걷고 이렇게 해서 30분 뛰는 게 가능해지더라고요. 달리기가 사실은 되게 고강도 운동이래요. 뭐 가볍게 뛰고 오지 이런 말은 무슨이라고 할 정도로 가벼울 수가 없는 고강도 운동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냅다 뛰어보면 너무 힘든 거 당연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연습하는 느낌으로 뛰어보자고요. 기억하십시오. 2분 뛰고 1분 걷기. 그리고 또 많았던 질문이 뛰면은 무릎이 아프다. 매주님은 안 그러시냐? 맞아요. 저도 해운대에서 처음으로 뛰었을 때 그때 이제 저도 무릎이 아픈 거를 경험을 했었고 다이어트 중에 뛸 때도 항상 그 무릎이랑 정강이 앞쪽 근육이 욱신거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치님께 여쭤보니까 무릎 아픈 이유를 3가지 정도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직 하체 근력이 부족해서, 두 번째는 자세가 잘못돼서, 세 번째는 본인 능력보다 너무 빨리 뛰어서 라고 하시거든요. 제가 다이어트 초반에 그때 달릴 때는 항상 정강이 근육이 아팠었는데 이제 몇 년 후에 이번에 다시 뛰기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아프지 않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확실히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하체 근육이 좀 잘 받쳐져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게 벌써 4년 전이니까 그동안 운동을 해오면서 기초 체력이라든지 근력이 조금씩 붙었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픈 곳 없이 잘 달리고 있어요. 아마 무릎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예전에 저와 같이 하체 근력이 부족해서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만큼 뭐 무릎이나 하체를 많이 안 썼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부터 달리면서 많이 쓸 거니까 천천히 근육 다진다는 느낌으로다가 일단 처음에는 2분 뛰고 1분 걷고를 열심히 연습하시고 여건이 된다면 웨이트나 뭐 스쿼트라도 같이 병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유산소 운동이 꼭 달리기만 있는 건 아니니까 수영, 등산 같은 걸로 대체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또 세 번째 이유처럼 너무 빨리 뛰면 아프기도 하거든요. 뭐 심박이나 근력이 아직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 빨리 뛰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다치기만 한다고 우리 코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빨리 뛰는 것만이 달리기는 아니니까 천천히 적당히 힘든 정도의 속도로만 욕심내지 않고 뛰어보시고 천천히 달리기 능력을 향상시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많았던 질문은 이제 러닝템 추천 질문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물건도 가져와야 되고 말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일 마지막 순서로 남겨놓기로 하겠습니다. 달리기의 매력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었어요. 달릴 때는 사실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숨차고 힘든데 그 다 달리고 나서 아싸 끝났다 하는 해방감, 또 한층 더 건강해진 것 같은 성취감, 오늘 또 달렸다 나 좀 멋있는데 하는 그런 러닝뽕, 이런 게 참 중독성이 있고요. 달리는 시간이 최소 한 2-30분 정도는 되는데 그동안 이제 핸드폰을 내려놓고 달리면서 풍경도 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이런저런 생각도 했다가 엄청 거칠어진 내 숨소리가 막 어이가 없어서 웃기도 하고, 그렇게 보내는 30분이 또 나름대로 재밌고 힐링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아주 천천히 실력이 조금씩 늘어나는 게 느껴지니까 여기서도 또 재미가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그 해운대에서 2분도 못 뛰던 저를 떠올리면은 지금은 제가 그렇게 기특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또 몸을 잘 썼다 보니까 밤에 잠도 잘 오고요. 제가 되게 재밌게 공감하면서 봤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 장동선 박사님이랑 20년간 러닝을 해온 뇌 전문의 정세희 교수님이 달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영상이에요. 이 영상 썸네일에도 적혀 있듯이 달리기는 뇌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뇌가 좋아지려면 뭔가 뇌를 많이 쓰는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 몸을 써야 뇌가 좋아진다고 해요. 뭐 우울감, 불안, ADHD 이런 정신질환에도 몸을 썼을 때, 달리기 같은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했을 때 개선 효과가 있고 많은 것에 기여한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달리기를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에서 오는 것 같은데, 그만큼 달리면 몸 건강도 좋아지지만 정신 건강도 좋아지는 게 확 느껴져서 또 많은 분들이 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 달리게 돼서 좋은 점이 하나 또 있어요. 지각했을 때 계속 뛸 수 있다. 뭐 기차 시간이 촉박하거나 갈아타야 되는 지하철이 지금 막 1분 정도 남았어.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뛰게 되잖아요. 예전에는 좀만 뛰어도 숨이 막 턱 끝까지 차서 죽겠고 끝까지 뛰어야 되는데 그걸 못 뛰는 거야. 결국은 빨리 걷기로 막 걷고 있어. 하지만 이제는 끝까지 열심히 뛰어서 안전하게 지각을 면할 수 있죠. 저도 달리기에 재미를 붙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재미져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뭔가 그 오기와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점점 달리기 능력이 생기는 것 자체에 재미를 붙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달리기가 재밌어질 수 있었던 요소는 대회입니다. 대회. 여러분도 혼자서 연습을 좀 하시다가 큰 대회 아니어도 돼. 작은 대회라도 한번 나가보세요. 마라톤 대회는 또 다른 운동대회랑 다르게 특별한 조건 없이 내가 완전 초보여도 달리기를 한 번도 안 해본 일반인이라도 참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몇천 명, 몇만 명이 다 같이 뛰는 시너지가 엄청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송도 마라톤 나가서 그때 대회 버프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10km를 안 쉬고 뛰었잖아요. 원래는 제가 안 쉬고 뛰는 게 15분이 맥스였거든요. 그 대회 효과가 엄청나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혼자 뛸 때보다는 한 120% 정도 능력이 발휘되는 것 같아요. 또 대회라는 게 있으니까 확실히 동기가 생겨서 더 재밌게 뛸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이미 신청해둔 국내 대회가 5개나 있고요. 해외 마라톤도 지금 파리 마라톤, 시드니 마라톤 2개나 신청을 해놨어요. 아니,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싶을 수도 있는데 그냥 대회 버프 활용해서 잘 뛰고 오겠다는 그냥 순수한 목적이기 때문에 기록 상관하지 않고 그냥 메달 받고 달리미들 기운 받고 하면서 그저 즐기고 있습니다. 국내 대회 정보는 딱 정리가 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를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해외 마라톤은 클투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하와이 마라톤, 파리 마라톤, 시드니 마라톤 다 여기서 신청했거든요. 풀코스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또 물어봐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곧 4월 파리 마라톤 처음으로 풀코스에 도전을 하거든요. 42km. 그리고 9월에도 시드니 마라톤에서 풀마라톤을 뛸 거예요. 제가 최근에 참여했던 하와이 마라톤 때는 10km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저는 풀코스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풀코스는 그거는 사람이 뛰는 키로수가 아니야. 그거는 죽으려고 뛰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이해를 못했단 말이야, 풀코스는. 근데 제가 그 응원팀에 합류하면서 그 피니시 라인에서 계속 경수를 기다렸잖아요. 그러면서 풀코스 완주자들을 계속 보고 경수가 완주하는 것까지 보고 하니까 그 풀코스 완주의 감동은 10km 완주의 감동이랑은 비교가 안 되겠더라고. 그 뿌듯함이 얼마나 클지 상상조차 안 돼. 그리고 그 풀코스를 뛰고 들어오는 그 사람들 경수를 포함해서 정말 되게 멋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풀코스? 생각보다 멋있는데? 여기부터 이제 게임 오반 거지. 그리고 이제 풀코스랑 10km를 같이 하는 대회였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제가 참여를 직접 해보니까 10km는 약간 들러리야. 풀코스는 못 뛰겠고 또 아쉬워하는 그런 초보 러너들을 위해서 이제 10km를 만들어준 것 뿐이야. 근데 메달도 조그맣고 피니시 라인도 겁나 허접한 거예요, 풀코스에 비해서. 사실 풀코스가 마라톤의 꽃, 메인이라는 걸 이제 그날 깨달았지. 어쨌든 보니까 이렇게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풀코스 완주를 하시고 경수도 걷디걷디 해가지고 저렇게 완주를 했는데 나? 북한산 8시간도 등산한 사람인데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풀코스 신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연습을 하고는 있는데 좀 떨리긴 하네요. 너무 춥거나 장마거나 태풍 올 때 이럴 땐 어떻게 하시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션님 있잖아요. 션님 보면은 진짜 뭐 춥든 비가 오든 매일매일 나가서 뛰시더라고요. 저도 매일 러닝하는 게 꿈이지만 전 일도 해야 되고 추위도 너무 싫어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날씨가 너무 구리면 안 뜁니다. 안 뛰면 돼요. 너무 강박 가질 필요 없이 날씨가 안 좋거나 장마거나 하면은 일주일 내내 못 뛰는 날도 있을 수 있죠. 대신 그 길로 이제 달리기를 그만두진 말아라. 달려야 한다는 강박까지 가질 필요는 없지만 한 일주일 안 뛰었더니 몸이 너무 근질근질해. 나가서 뛰어야겠어. 이런 정신은 꼭 필요하다. 저도 뭐 매일 뛰지는 못하더라도 서너 달 동안 진짜 꾸준히는 뛰었거든요. 어제 못 뛰었으면 오늘 뛰고 어제 뛰어서 피곤하면 오늘은 좀 쉬기도 하면서 관두지 않고 꾸준히 달리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진짜 한파일 때 그럴 때는 안 나가고 뭐 러닝머신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뛰었고 날씨 봐가면서 낮에 영상으로 올라가면 그때서야 뛰러 나가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얼른 달리기 성수기인 봄, 가을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매주님은 일주일에 몇 번 얼마나 뛰시는지. 일주일에 한 번은 그룹 코칭 수업을 나가고 있고 보통 여기서 나가면 기본 7km 이상은 달리고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뛰는 거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뛰고 있고요. 한 번 뛸 때 뭐 거리나 뭐 스타일이나 이런 건 다 달라요. 어떤 날은 10km를 뛸 때도 있고 어떤 날은 5km만 뛸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천천히 뛰고 또 어떤 날은 빨리 뛰고 어떤 날은 인터벌하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골고루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일 전에는 그냥 천천히 10km 뛰는 거를 했었고 어제는 5km를 뭐 6분 30초 페이스로 뛰기 이런 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러닝템 추천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달리기는 뭐 러닝템이라기보다도 운동화만 있으면 돼. 진짜 맨몸만 있으면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제일 진입장벽이 낮고 딱히 뭐 준비물이랄 게 필요 없는 운동이잖아요. 하지만 또 한국인 특, 장비잼 이런 것도 놓칠 수 없잖아요. 내 능력치 올릴 수 있는 장비 같은 거 하나둘씩 장만하고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또 사고 이런 게 또 취미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템들 위주로 해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요도 순으로 제가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별 3개 꼭 있어야 하는 것. 일단 러닝화랑 땀 흡수가 잘 되는 가벼운 옷. 뭐 후드나 맨투맨 같은 거는 옷이 무거워가지고 달리는 그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운동하기가 싫어져. 그리고 뛰다 보면 분명히 이제 더워지고 이제 맨투맨 이런 거 막 다 벗어 던지고 싶단 말이야. 이런 거 반드시 가벼운 옷을 입는 게 좋겠고요. 러닝화는 저도 사실은 잘은 몰라요. 아시다시피 브랜드도 그렇고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일단 이런 표를 하나 찾아왔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고, 초보한테는 안정화나 쿠션화가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이키에 러닝화를 사러 갔다. 그럼 직원분한테 안정화나 쿠션화 쪽으로 추천을 해주세요 하면은 또 잘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일단 제가 갖고 있는 러닝화들은 이렇게 3개거든요. 이게 한 4년 됐어요. 제가 다이어트 할 때부터 신었던 신발인데 지금 많이 낡았지만 제가 이 신발이 저한테 제일 편해가지고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애착 러닝화입니다. 이거는 온러닝 제품인데 이거는 패셔너로 신기에도 좋을 정도로 신발이 되게 귀여워요. 이게 쿠션감이 엄청 좋은 신발은 아닌데 비결을 모르겠어. 이거 여수 마라톤 10km 뛸 때 이거 신었는데 괜찮더라고요. 발도 안 아프고. 그리고 얘는 프로스펙스 제품인데 이 신기할 정도로 진짜 가벼워요. 이 세 신발 중에 제일 가벼울 텐데 이 초보 러너분들한테도 괜찮은 신발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3개 신고 있습니다. 경수 것도 3개예요. 이렇게 온러닝 거 하나랑 아식스 거 하나. 이거는 한국에서도 구하기 힘들다 그랬어요. 이거 일본에서 샀던 거고. 이거는 아디다스 제품. 이거 3개도 경수가 아주 편하게 잘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 2개짜리.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도움되는 거. 첫 번째로는 스마트워치. 시간, 페이스, 심박수 이런 걸 체크해야 되니까 필요하긴 한데 사실 워치 아니고 스마트폰 들고 뛰어도 시간이랑 페이스 체크는 할 수 있으니까 아직 워치까지 장만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스마트폰 들고 뛰어도 상관없고요. 워치가 있다면 워치를 꼭 쓰시고요. 그리고 러닝 벨트. 제가 여러 가지 써봤는데 좀 면이 넓고 밴딩으로 돼 있는 거, 허리에 딱 붙을 수 있는 거, 이런 게 좋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딱 붙어 있지 않으면 여기에 뭐 핸드폰이나 뭘 넣었을 때 뜰 때 계속 덜렁거린단 말이에요. 이게 좀 걸거쳐. 얘를 제가 가성비템으로 추천하고 싶은데 쿠팡에서 엄청 저렴하게 구매했었어요. 이거 사이즈도 여러 가지 있었던 걸로 기억해. 이제 이런 데다가 핸드폰이나 물건을 넣어놓으면 되고 신축성도 엄청 좋고 꽤 압박력이 좋아가지고 몸에서 덜렁거리는 거 없이 잘 고정되어 있더라고요. 팔에다가 이렇게 매는 암밴드도 있는데 그건 진짜 비추야. 계속 막 여기까지 흘러내려요. 그리고 이어폰. 저는 달리기 할 때 음악을 잘 안 들어서 이어폰을 안 써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그냥 에어팟 쓰시는 분들도 있고 떨어뜨릴까봐 좀 불안해서 유선 이어폰 쓰시는 분들도 있고 골전도 이어폰을 쓰시는 분도 있고 귀에 거는 형식을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소프트 플라스크. 물병을 사실 들고 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팩같이 생겨가지고 조금만 부피 줄이면 이렇게 러닝벨트에도 넣을 수가 있고 다 마시고 나면 이렇게 부피를 엄청 줄일 수가 있어가지고 물병이나 텀블러 이런 것보다 확실히 편하긴 해요. 전 사실 이것도 되게 귀찮아서 잘 안 들고 가긴 하는데 땀이 많아가지고 중간에 수분 섭취 꼭꼭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별 1개짜리 사람마다 필요성이 좀 다 다른 거 중에 하나는 고글입니다. 고글. 이건 제가 보니까 달리는 시간대에 따라 좀 필요도가 달라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달리는 날이 있다 그러면 고글이 좀 필요하긴 하겠더라고요. 일반 선글라스는 뛰다가 분명히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되고 러닝용 고글이 좋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제품은 변색 렌즈라서 햇빛 양에 따라서 이게 또 까매지기도 하고 그래요. 고정이 굉장히 잘 돼요. 뛰어도 절대 안 떨어지더라고. 그리고 러닝용 고글이 막 새파랗거나 막 새빨갛거나 좀 화려한데 얘는 되게 심플해가지고 저 이거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추천. 그리고 러닝용 모자. 뭐 일반 모자도 있는데 굳이 러닝용 모자를 쓰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소재 때문이죠. 워낙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일반 모자 쓰면은 땀으로 막 얼룩진단 말이죠. 땀이 잘 마를 수 있는 러닝용 모자가 좋긴 한데 저는 또 모자도 잘 안 써요. 저는 이제 모자 때문에 시야 가려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안 쓰긴 하지만 필요한 사람들은 러닝용 모자 추천. 요거는 옵티머스 러너스 제품입니다. 그리고 땀 진짜 많으신 분들은 헤어밴드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땀이 흘려내려서 뭐 눈이 따갑거나 땀 닦는 불편 이런 거 안 겪어도 되거든요. 경수가 아주 잘 쓰고 있는 알로어 헤어밴드입니다. 이것도 땀 많은 사람들은 꼭 필요한 제품. 그리고 이거는 쿠팡에서 샀던 남성용 니플 패치인데요. 경수가 이제 풀코스 마라톤 뛰고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니플이 쓸리는 거였다. 진짜 너무 따가워서 다음날 물놀이도 제대로 못할 지경이었거든요. 남성분들 니플 패치 많이 붙이시는데 경수는 그걸 간과했던 거지. 이거는 실리콘으로 된 니플 패치인데 꼭 니플 패치 아니더라도 이렇게 밴드라도 꼭 붙이라고 하더라고 남자분들은. 그래서 이것도 쿠팡 제품입니다. 이거 이제 씻어서 여러 번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스포츠 브라. 매드님은 뭐 쓰세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답변을 해드리자면 이거는 룰루레몬 제품이고 이거는 쇼크 업소버 제품이에요. 둘 다 제가 오래오래 쓰고 있고 마음에 드는 제품인데 이제 장단점이 뭐냐면 얘는 가슴을 정말 잘
잘 잡아줘요. 대신 압박이 세기 때문에 조금 답답할 수도 있다. 룰루레몬 제품은 얘보다는 잡아주는 건 덜 하지만 압박이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착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운동 시간에 따라서 강도에 따라서 요거 둘 중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편이거든요. 뭐 제품 자체는 저는 둘 다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쇼크 업서버라는 곳이 진짜 스포츠 브라만 만드는 스포츠 브라 전문 브랜드거든요. 디자인은 그렇게 예쁘진 않지만 가슴을 확실히 진짜 잘 잡아줘. 특히 사이즈가 정말 다양하게 있고 D컵 이상이신 분들을 위한 제품까지 쫙 사이즈 라인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겨울 달리기 할 때 필수품들이 또 있잖아요. 일단 장갑 진짜 필수야. 장갑. 손실해서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장갑 필수고, 러닝 장갑은 보통 이렇게 생긴 거 추천합니다. 일반 손가락 장갑이 있고 이렇게 방풍 커버가 따로 있어요. 이런 제품을 추천합니다. 제 거는 살로몬 제품이에요. 그리고 러닝 마스크, 입만 막는 제품, 뭐 바라클라바 다 써봤는데 이것만한 게 없어. 이건 이제 좀 쓰면 흉측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귀도 시리고 막 입도 시리고 코도 시린데 추워 죽겠는데 감내해야지. 이게 조금 비주얼도 웃기고 되게 얇아서 효과가 있으려나 싶지만 겨울에 이것은 못 뛰어요. 그리고 가벼운 바람막이 하나 정도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제일 안에 히트텍 입고 그 다음에 이 바람막이 입고 그 위에 경량 패딩을 입어요. 처음에 그렇게 입고 뛰다가 점점 이제 몸에서 열이 나면서 더워지기 시작하고 경량 패딩은 벗어 던지고 싶어질 때가 온단 말이죠. 대신 경량 패딩은 워낙 가볍기 때문에 허리에 묶고 뛰어도 걸리적거리지가 않아서 반드시 경량 패딩을 추천드리고, 그러면 이제 히트텍이랑 바람막이 하나 입고 뛰는 거잖아요. 그럼 춥지 않을까 걱정이 되시겠지만 전혀 춥지 않습니다. 진짜 달리면 너무 덥기 때문에 이 정도만 입어도 딱 좋고, 달리면서 찬바람은 계속 오기 때문에 바람막이를 입고 뛰는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여 질문에 답변도 해보고 저의 러닝팀 소개도 해드렸습니다. 올해 예정된 대회들도 잘 끝마쳐서 풀코스 완주한 마라토너가 되어서 돌아올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